엄청 잘 구부러지지 않아요? 너무 멋있죠. 이 자체로도 너무 멋있죠. 자, ACEL 새로운 물질 나왔어. 이제 최종 보스 나옵니다. 인사 시간도 왔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OLED를 이용을 하면은 어쩌면 실 자체가 발광이 가능한 실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전극만 픽셀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사실 실 자체를 디스플레이로 만들 수 있거든요. 2007년에 보시면은요, 처음으로 논문으로 나온 거, 특허는 그전에도 있었는데 논문으로 처음에 나온 OLED를 이용을 해서 만든 실이에요. 보시면은 요게 당장은 실은 아니고 실처럼 가느다란 어떤 금속에다가 플라스틱 필름을 코팅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 OLED를 켜기 위해서 여러 층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OLED를 켜기 위한 층들을 이렇게 다 코팅을 한 거예요. 반도체 공정을 이용을 해서 증착을 해가지고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일정 부분에다만 반대쪽 전극을 또 한 번 더 코팅을 해. 그 다음에 이 안쪽 커랑 이 겉에 쪽 금속 전극이랑 양단에다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 실 OLED가 발광을 하겠죠. 이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불이 들어왔어요. 이게 실은 아닌데 뭐 광섬유에다 코팅하면 실이 되겠죠. 아니면 뭐 실 자체에다가 코팅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실같이 가나드랗게 해서 OLED를 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키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거 뭐야, 텍스타일 디스플레이 OLED로 가능하겠네 해갖고 실제로 이거를 만들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됐는데 2013년까지도 이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 이 방법엔 한계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뭐겠어요? 옛날에 기억하시죠? OLED 디스플레이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산소나 수분에 노출이 되면은 급격하게 망가져요. 빠르게 망가집니다. OLED가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캡슐레이션이라 그래서 보호 물질을 또 코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한계가 있고, 심지어 그런 기판도 정말 매끄러운 기판을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금속 그냥 막대 같은 혹은 뭐 유리 섬유 같은 완전히 섬유로 쓰기 힘든 그런 섬유들을 에다만 코팅을 해야지 이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어. 그리고 OLED의 또 가장 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OLED를 켜기 위해서 특정한 물질로 여러 층을 쌓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공기 중에 취약해요. 산소에 취약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민하니까 이걸 가지고 섬유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야. 물론 켜는 걸 볼 수는 있지만 이거를 조금 좀 해결을 하고 싶은데 이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발광 물질은 없을까라고 해서 또 주목받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바로 라이트 에미팅 일렉트로케미컬 셀이라 그래서 LEC라고 있어요. LEC. 요거는 뭐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기 화학적인 방식을 이용을 해서 발광을 하는 물질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OLED랑 어떻게 다르냐? 이거 보시면 이렇게 요 차이점이 있는데, 일렉트로케미컬 요거 전기 화학이라 그러면은 일종의 이제 배터리 아시죠? 배터리 원리가 뭐예요? 내부에 어떤 이온들이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기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일렉트로케미컬은 전기 화학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온들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이온들이 특정 뭐 전자랑 어떤 전자에 반대되는 어떤 전공이라 그러는데 전자 전공을 형성을 해갖고 만나서 결합을 하면은 빛을 발광할 수 있어요. 그런 물질을 쓰는 게 바로 아까 말한 LEC라는 물질인데, 요게 OLED랑 다른 점은 뭐냐면, 요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저희 컨턴닷 랩미팅을 보시면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빛을 발광하는 원리가 사실은 OLED 자체는 요 물질이에요. 노란색 물질인데 요게 뭐냐면 이 위에다가는 전자를 넣어주고 밑에다가는 전자가 반대되는 이제 전공이라는 홀이라는 걸 넣어줘야 돼요. 입자를 넣어줘야 돼. 입자를 양단에다 넣어줘야지 이 입자 두 개가 OLED 물질에서 서로 만나서 결합하면서 빛을 내뿜는 거거든요. 빛을 내뿜는 건데 그걸 보내주기 위해서 이런 계단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요 금속도 이 OLED 물질이 갖고 있는 이 계단에 맞출 수 있는 금속만 써야 돼. 요거를 이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뭐 이해할 필요 없고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을 만들어줘야지 전하들이 이동을 해서 그게 여기서 만나서 발광을 하는 게 OLED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쌓아줘야 되고, 그거에 이 계단을 만들 수 있는 특정 물질만을 써야 돼요. 근데 이 특정 물질이 다 산소에 취약해. 그런데 이건 뭐야? 이 전기 화학적인 방식으로 발광하는 소자는 이온들을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산소에 취약하지 않는 전극 물질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층이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요거를 처음으로 발견한 게 1995년에 폴리머 기반의 전기화학 발광셀을 발표한 게 이제 사이언스 논문인데, 보시면은 양단에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온들이 이동을 하면서 LED처럼 PN 접합을 만들어준다. PN 접합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발광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준 게 이제 1995년인데 전기화학적으로 빛을 발광하는 소자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훨씬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코팅하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섬유를 만들면은 여기 양단에다가 전압만 걸어주면은 단순하게 빛이 나오겠네? 라는 거를 보는 게 2007년에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게 전기 방사라고 하는 방식인데, 아까 말한 LEC라는 그 물질을 액상으로 만들어요. 어떤 용액을 만들어서 전압을 이 양단에다가 크게 걸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용액이 쭉 뻗어나가요. 그걸 이제 실을 뽑아낸다 그러죠. 큰 고전압을 이용을 해서 실을 뿜어내. 아까 말한 그 LEC라는 물질로 실을 뿜어내는 그런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뿜어내면서 LEC 물질을 녹여놨던 용매들이 날아가면서 고체로 굳으면서 이렇게 이쪽에 실형태로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이제 판 자체가 돌아가잖아. 그러면 이게 실이 쭉 돌아가면서 붙는 거야. 근데 이 실이 완전 얇아요. 막 150 나노미터 두께밖에 안 되는 실이 쭉 달라붙는 뭐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 형태의 LEC 물질이 실제로 빛을 낼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빛이 나오더라. 근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희미하게 빛이 보이죠? 이 150 나노미터 두께면은 우리 머리카락 두께보다도 수백 배 얇은 거거든요. 머리카락 두께보다 수백 배 얇은데 빛이 나. 그 말은 뭐야?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도 혹시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거예요. 그냥 실을 뽑아냈을 뿐인데. 그런데 요거 가지고는 이제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직물을 짤 수가 없잖아요. 요거는 그냥 실 뽑아내서 여기다 붙는 거니까 이걸로 직물을 만들기가 힘드니까 아까 OLED로 실 만든 것처럼 비슷하게 LEC를 만들자 해서 2011년에 비슷한 형태, 아까 OLED로 실 만든 것처럼 LEC를 이용해서도 실을 만들어 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아까 똑같이 요거 전기 방사를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액체 금속을 안에다 채우고 겉을 LEC가 감싸게끔 하고 그 겉에를 투명 전극으로 또 감싸서 안에 액체 금속이랑 겉에 투명 전극이랑 양단에 전압을 걸면은 빛이 나게끔 만드는 연구가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 픽셀을 만들려면 몇 가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기다려보세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건 어떻게 만들었느냐? 제가 사실 이 실을 뽑아내는 이 방사 기술을 잘 모르긴 하는데 요거를 보시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액체 금속이랑 아까 LEC라고 하는 폴리머 발광 물질을 동시에 이제 고전압을 걸어서 실을 뽑아내면은 요렇게 아폴로 아시죠? 아폴로 같이 액체 금속이 안에 들어가 있는 발광실을 뽑아낼 수 있어요. 발광실을 뽑아내고 그 위에다가 이제 투명 전극을 증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 형태로, 아까는 되게 OLED로 했을 때 되게 복잡했잖아요. 이 여러 층을 다 쌓았었는데 그보다는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죠. 3개 층밖에 없으니까 해서 빛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 아폴로 기술을 이용해서. 로켓 말고 빨아먹는 거 아폴로. 그런 거 보시면 돼요. 네. 보시면은 요 진한 게 액체 금속이고 그 위에 층이 이제 발광 물질 층이고 그 겉을 매우 얇은 투명 전극이 감싸고 있죠. 그래서 양단에다가 전압을 걸어줬더니 빛이 나오더라. 자, 이제 실을 만들었잖아. 이걸 가지고 이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직물을 짜야지. 천을 짜야 될 거 아니야. 과연 천을 짤 수 있을까? 요거를 실제로 시도를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실 만드는 데만 집중을 했잖아. 실 만드는 데만. 근데 이걸로 직물을 짜는데 성공을 한 연구가 2015년에 나왔습니다. 뭐 이제 초창기 연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는 정말 훨씬 성능이 좋아요.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스테인레스 스틸 그 선을 전독성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독성 선을 투명 전극 용해에다가 디핑을 해요. 담갔다가 빼면은 이렇게 코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아까 말한 그 LEC라고 하는 발광 물질을 또 담갔다가 빼요. 아까 같이 이제 방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천을 만들려면, 직물을 짜려면은 실을 대량 생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아까 방사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원하는 이제 직물을 짜는 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이제 그냥 실 자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끔 디핑 형태의 제조 기술을 만든 거예요. 디핑 형태. 찍어 먹는 아폴로. 그치? 이건 찍어 먹는 아폴로가 아니라 찍어 만드는 아폴로. 그냥 전독성 실을 담가서 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발광 소자를 코팅하기 위해서 담갔다가 빼고 그 다음에 그 겉을 빛이 발광할 때 발광하기 위해서 전압을 걸어줘야 되지만 그 전압을 걸어주는 게 여전히 투명해야 되잖아요. 투명하고 유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탄소 나노튜브를 이렇게 감은 거야. 모터를 이용을 해서 쭉 감아. 실제로 감아서 이 양단에다가 전압을 걸었더니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밝은 빛이 나더라. 초창기에 나왔던 요 실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엄청나게 밝은 빛을 발광하는 실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진짜 직조를 했어요. 직조를 했더니 여전히 빛이 잘 난다. 그리고 딱 봐도 통기성이 있고, 물론 이제 약간 좀 엉성하지만 통기성이 있고 신축성도 있고 아주 말랑말랑하더라. 그리고 여기다가 전압을 걸어줬더니 빛이 나더라. 심지어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얼만큼의 전압을 걸어주냐에 따라서 명암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발광 물질을 좀 다르게 조성을 해서 만들면은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그 말은 뭐다? RGB 픽셀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게 뭡니까? 아까 선이라 그랬는데 점이잖아요. 이거 나름 점이야. 왠 줄 알아요? 카본 나노튜브를 여기다 엮고 안 엮고 카본 나노튜브 여기다 엮고 하면은 얘네랑은 단선이야. 따로따로 놓을 수 있어. 점으로 만들 수 있어요. 픽셀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가능하다니까. 아까 LED 칩 한 땀 한 땀 씹는 게 아니라 그냥 카본 나노튜브 여기다가 엮고 여기다 엮고 여기다 엮고 이렇게 따로 엮어주면은 픽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이제 길어. 긴데 이거 가지고 어쨌든 일종의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보이죠? 초창기 LCD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초창기 LCD 디스플레이가 또 이런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계산기가 초창기 LCD를 쓰고 있거든요. 계산기. 거의 이제 직물 가지고 계산기 정도급의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니까. 그렇죠. 세그먼트 방식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한 단계 가야지. 한 단계. 여태까지 실만 만들었는데 2015년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세그먼트 형태의 직물 디스플레이가 정말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이제 계산기도 그렇지만 이 LEC라는 어떤 물질을 해서 만드는 텍스타일 디스플레이의 한계는 이 LEC가 구동 속도가 느립니다. 구동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OLED에 비해서는 발광 효율이 좋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여전히 OLED와 관련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같은 연도에 폴리머 LED라 그래서, 사실 폴리머 LED가 OLED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분자가 큰 분자를 써서 폴리머 LED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OLED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도 직물형 디스플레이 만들 수 있다, 텍스타일 디스플레이 만들 수 있다가 2015년에 나와요. 다시. 그래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다시피 똑같이 디핑 방식을 썼죠. 디핑 방식을 써서 내부 전극이랑,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섬유예요. 플라스틱 섬유에다가 전극을 먼저 디핑을 해서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OLED 물질 같은 거를 디핑을 해서 코팅을 한 다음에, 근데 이제 문제가 여전히 이제 OLED 문제는 뭐예요? 아까 아무 전극을 쓸 수 없다 그랬지. 발광 소자가 발광하기 위해서 전하를 보내야 되는데 그 아무거나 쓸 수 없는데 이 물질이 투명하지가 않아서 반만 코팅해. 그러면 반대쪽은 어쨌든 발광이 되니까, 어쨌든 요런 형태로 발광이 가능한 폴리머 OLED 형태로 섬유를 만들어서 실을 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텍스타일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어떻게 보면은 OLED 혹은 PLED 섬유를 만든 거죠. 근데 다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코팅이 균일하지 않아서 요런 부분들은 좀 여전히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OLED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쨌든 OLED는 성숙한 기술이 되어 왔기 때문에 OLED를 이용을 해서 이 텍스타일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있었어요. 2020년이 되면은 국내 연구진들이, 국민대와 카이스트의 공동 연구진들이 실제로 OLED를 이용을 해서 텍스타일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보이시죠? 2차원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요거 정도면 거의 이제 게임보이급 텍스타일 디스플레이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OLED를 이용을 해서. 밝죠. 엄청 밝죠. 심지어 이거 산소랑 물에 노출이 되어도 가능하게끔 만든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직조를 했죠. 물론 약간 플라스틱 형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직조를 했어요. 직조. 옛날에 우리 나 초등학교 때 문방구 가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실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꼬는 거 있었는데, 가방에다가 거는 거.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런 거. 김여하 교수님께서 공주님이 얼마나 아저씨인지 우리에게 저만 해봤어요? 보시면은 일단은 페트병 섬유에다가 투명 전극 깔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OLED 필요한 모든 레이어들을 깐 다음에 알루미늄 전극을 깔아서,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으로 인캡슐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수를 한 거예요. 폴리우레탄을 해가지고 방수를 해갖고 섬유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발광 섬유가 되겠죠. OLED 기반의 발광 섬유가 되겠고, 반대쪽 직조하는 실 같은 경우는 은으로 전독성 섬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OLED 섬유를 직조를 했죠. 직조를 해가지고 만들어갖고 실제로 텍스타일 디스플레이를 OLED로 구현을 한 겁니다. 폴리우레탄으로 이렇게 전체를 감쌌기 때문에 얘는 수분이랑 산소에 버틸 수 있어요. 보이시죠? 아까 만든 은으로 만든 전독성 섬유와 그리고 OLED로 만든 플라스틱 전독성 섬유를 둘이 이렇게 양단에 전압을 걸어주고 갖다 붙였더니 픽셀 형태로 빛이 나더라. 그럼 얘랑 이게 잘 엮으면은 우리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모니터나 스마트폰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대부분 이렇게 선들이 따로따로 지나가서 격자 형태로 빛을 키는 거예요. 픽셀
픽셀을. 그러니까 픽셀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게임보이에 들어가는 어떤 뭐 이제 디스플레이로 하면 이제 패시브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그런 게임보이형 디스플레이도 다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죠. 이거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키울 수 있어요.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직조를 한 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꼬여있죠. 여기 구멍이잖아. 이거 뭐야? 통기성도 확보가 된 진짜 텍스타일 디스플레이다. 예, 그거 LCD 도트 게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거랑 똑같아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거 진짜 픽셀 디스플레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OLED로 텍스타일 디스플레이 만든 거고요. 이거가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폴리 우레탄으로 전체를 감쌌죠. 전체를 감쌌는데도 발광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다? OLED로 천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는데 물속에서도 버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물속에서 지금 디스플레이 작동하고 있죠. 일부러 지금 디스플레이 작동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막 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속에 담갔는데 여전히 발광하고 있어요. 이거 입고 수영해도 돼. 물속에서. 왜? 코팅을 했잖아. 폴리우레탄으로. 야, 이거를 성공했습니다. 물속에서도 버틴다. 세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세탁이. 물론 여전히 뭐 이제 상용화하기까지는 멀지만 지금 단계에서도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다 꺼졌을 OLED 디스플레이인데 이 폴리우레탄으로 이게 전체를 감싸주면서 물속에서 공기 중도 아니야. 산소 때문도 아니야. 물속이 더 취약한데 물속에서 무려 6, 7시간 동안 담가놨는데도 버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 이거 어쩌면 텍스타일 디스플레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연구가 된 거죠. 근데 요거 여전히 좀 아쉽잖아. 왜냐면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실 같지가 않아. 요거 조금 아쉬워. 이거 조금 더 괜찮은 방법 없을까? 그리고 이거 여기서 이제 폴리우레탄을 코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두꺼운 형태의 섬유를 만든 건데 진짜 실이었으면 좋겠잖아. 진짜 실. 그리고 기왕이면 산소나 물속에 노출돼도 괜찮은 형태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부도체로 이렇게 감싸준 형태로 코팅이 되면은 내부의 발광층이 보호가 되면서 계속 발광할 수 있을 텐데 요거는 OLED이기 때문에 전극이 직접적으로 닿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좀 찾은 또 발광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Alternative Current Electroluminescence라는 발광 물질인데 ACEL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교류. 뭐 우리 아까 OLED나 아니면 LED 같은 경우 뭐예요? 직류잖아요. 직류 전압 그냥 전압을 걸어주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교류 전압을 줘요. 교류 전압을 줘서 빛을 발광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교류를 쓴다는 건 뭐야? 교류를 쓴다는 거는 양단을 부도체로 감쌀 수 있다는 거야. 발광 물질을. 그 말은 뭐야? 만약에 전체를 감쌀 수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산소나 어떤 물 속에서의 어떤 취약성을 해소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조금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교류를 써야 된다는 거고 이게 어쨌든 중간에 부도체가 껴있기 때문에 강한 고전압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텍스타일 디스플레이 실로 만들 수 있다면 이물질로 그거는 이제 뭐 고전압이나 교류 문제는 뭐 구동 방식을 해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가치가 되겠죠. 이거 실제로 교류 전압을 이용해서 이 ACEL이라는 발광 물질에다 킨 모습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실제로 물속에서도 괜찮은 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실이잖아. 그리고 버텨. 물속이나 산소에서 버티는데 발광하는 실을 만들 수 있다. 드디어 이것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다시 디핑. 실이라서 아까같이 반도체 공정 쓰기 힘들어. OLED 텍스타일 디스플레이처럼 반도체 공정을 쓰기는 쉽지 않으니까 대량 생산을 위해서 또 디핑합니다. 그 엄청 얇은 PET 섬유에다가 일단 은나노 와이어를 전극으로 쓰기 위해서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ACEL이라는 발광 물질을 코팅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은나노 코팅을 하고 그 다음에 겉에를 물속에서 버티기 위해서 실리콘 있죠? 실리콘. 우리 그 실리콘 케이스 있잖아. 그거 같은 거를 또 코팅을 해요. 담가. 그래서 섬유를 만든 거예요. 보시면은 발광 잘 되죠. 발광도 잘 되고 심지어 수백 번을 구부렸다 펴도 유지가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실리콘 케이스에 들어가는 그 실리콘, 투명 실리콘을 코팅을 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버텨주는 걸 보여줍니다. 다만 전압이 좀 높고 교류를 쓴다. 하지만 이 정도 얇기면 만약에 이 정도 얇기로 텍스타일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으면 가방 쉽죠. RQ9M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우리가 너무 옷이랑 팔토시에 너무 국한되어 있었어. 가방이나 지갑이나 이런 자파들을 디스플레이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방인데 태블릿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빛 잘 들어줘. 엄청 밝아요. 실인데 이렇게 그냥 직조도 충분히 가능하다. 일반 실이랑 직조도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꼬아도 계속 빛이 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냥 아무 실에다가도 직조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엄청 잘 구부러지지 않아요? 너무 멋있죠? 이 자체로도 너무 멋있죠? 아까 그 광섬유로 만든 그 옷이랑 비교해보면은 너무 균일하게 진짜 잘 발광하죠? 예. 그런 걸 만든 거예요. 예. 자, ACEL 새로운 물질 나왔어.
이제 최종 보스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텍스타일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언제? 2021년. 놀라지 마세요. 자,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텍스타일 디스플레이. 아까 LED로 막 한 땀 한 땀 박아가지고 만든 디스플레이 아쉬웠죠? 뭐, 물론 이제 직조된 섬유에 LED 칩을 박았기 때문에 그것도 텍스타일 디스플레이고, OLED로 만든 텍스타일 디스플레이, 그것도 누가 봐도 텍스타일 디스플레이지만 뭔가 그 문방구에서 우리 저기 가방걸이 만들 때 만든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이거 뭐야? 실이잖아요. 실. ACEL이라는 발광 물질 가지고 만든 실. 이거 가지고 텍스타일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2021년 네이처에서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텍스타일 디스플레이. 보이죠? 픽셀로 켜지는 거. 이거 놀라움이 끝이 아닙니다. 3년 전인데 이렇게까지 발전했는지 몰랐어요. 보시면은 야, 이것도 아예 진짜 실 수준으로 발광 섬유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거를 켜기 위해서 또 전도성 실을 직조를 같이 한 거죠. 그래서 발광 섬유 끝단이랑 반대쪽으로 교차해서 직조된 전도성 섬유 끝단에 양단에 전압을 걸어주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ACEL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 뭐냐면, 얘가 지금 또 실리콘 케이스 같은 거로 코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류를 쓴다 그랬잖아요. 교류를 쓰니까 방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교류 전압을 줌으로써 발광이 가능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다? 이렇게 고해상도의 천형태의 디스플레이를, 픽셀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는데 세탁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코팅이 됐기 때문에. 방수 코팅이. 무늬도 바꿀 수 있죠. 지금은 이제 반도체 수자가 껴있어야 우리가 쓰고 있는 훨씬 더 빠르게 스위칭이 되는 어떤 뭐 60Hz로 구동이 되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겠지만, 요거는 그렇게는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게임보이급으로 픽셀 디스플레이 구동이 가능하죠. 너무 이거는 상용화가 정말 눈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진짜 이게 재밌는 게, 요 전덕성 섬유가 딱 닿았을 때 켜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픽셀 형태로 실제로 요 투명한 게 아까 발광 ACL로 만든 발광 섬유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서 이제 전도성 섬유로 되면 불이 켜지죠. 그래서 닿는 면적마다 불이 켜질 거기 때문에 구부려도 켜지고, 이걸 감으니까 닿는 곳마다 불이 켜져. 네, 교차점에서 켜져. 그러니까 픽셀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갖다 댔더니 불이 켜지고, 떼면 떨어지고, 갖다 대고 켜지고, 그리고 엄청 신축성 있죠. 예, 닫기만 하면 불이 나는 거예요. 그 교차점에서. 완전히 구부렸는데도 밝기가 변하질 않아. 와, 야, 이게 대박이다, 진짜. 아, 다시 봐도 대박이네. 신기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이것도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을 뽑아내는 것처럼, 요게 이제 징크 설파이드라 그래서 요게 어떻게 보면 발광하는 ACEL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코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또 아까 실리콘 케이스에 쓰이는 물질인 실리콘으로 방수 코팅까지 하는 거죠. 방수 코팅까지 해서 이걸 가지고 진짜 재밌는 짓을 했는데, 요 D번 그림 보이죠? D. 이게 무슨 짓을 한 거냐면은, 지금 요게 수조예요. 수조인데 이 수조에다가 소금물을 채웠어요. 수조에다가 소금물을 채워놓으면은, 소금물은 전기가 통하잖아요. 물은 물인데 소금물이 이온이 많이 있는 물이니까 전압을 거면은 전기가 통하잖아요. 소금물은. 그러면은 소금물 한쪽에다가 전압을 걸어주고, 다른 한쪽에다가 아까 만든 ACEL 기반의 전도성 텍스타일 섬유를 전압을 걸어주고 담그면 일단 물이죠. 근데 방수가 되니까, 물에 담그면 전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소금물 수조 안에서. 심지어 꼬아도 이것도 수조 안에서 발광시킨 거예요. 소금물에 담갔더니 발광을 해. 지기죠. 이건 진짜 극한이다. 방수와 발광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리고 이 방수의 성능 궁금하시죠? 야, 이분들 진짜 찐이야. 진심이야, 이분들. 자, 이게 무슨 공장 세탁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거 아까 만든 그 발광 섬유거든요? 발광 소자로 만든 텍스타일 디스플레이 섬유인데, 세탁을 돌립니다. 몇 번을? 100번을 돌렸어, 100번. 100번을 돌렸는데, 100번 돌리고 켰는데 켜져. 별로 밝기도 달라지지 않아. 대박이죠. 저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는데, 야, 100번 세탁이면은 2년 동안 입을 수 있어? 심지어 자파 같은 거 가방 안 빨잖아요. 가방 같은 거 잘 안 빨잖아. 비 오는 날 정도 물에 노출되겠지. 뭐 그까짓 거로는 괜찮다. 야, 이거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또 진심입니다. 이거로 디스플레이 동작하는 거 보여줍니다. 보이시죠? 자, 아까 만든 발광 섬유 가지고 직조를 했어요. 심지어 뭐 이제 전도성 섬유 가지고 키보드도 만들고, 아까 이제 섬유 텍스타일 디바이스는 많이 발전을 해서 키보드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터치 센서를. 그래서 실제로 옷 같은 데 들어갈 이제 천에다가 직조를 합니다. 직조를 했더니 정말로 컴퓨터처럼 동작을 한다. 제가 말했잖아요. 스마트 팔토시. 야, 이거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스마트 팔토시 가능하다. 스마트 팔토시
브러쉬로 내비게이션도 가능하다. 핸드폰 이제 꺼내들 필요 없어. 오토바이나 자전거 탈 때 맨날 거치대다 거치해야 되는데 이거 뭐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막 이런데 그럴 필요 없어. 내 팔뚝이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이제 내비게이션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실제로 구현을 했다. 아까 만든 텍스타일 디스플레이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잘 동작하는 거 보이시죠? 텍스타일 디스플레이. 야, 아까 만든 그 세그먼트 방식이랑 보면은 정말 차원이 다르죠? 예, 픽셀 형태의. 자, 문자 보냅니다. 받았어. 스마트 팔토시로 지금 문자 왔네. 하이, 그럼 나도 답장해야지. 기다려봐. 근데 이제 키보드가 아직 이제 프로토타입이라. 하이. 이거 보내. 이거 정말 전송까지 되는. 야, 내비게이션. 자전거 타고 가면서 직접 자기 내비게이션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밖에 보이죠,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통풍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옷이랑 전혀 이질감이 없어. 이거 그냥 진짜 옷이야. 야, 진짜 텍스타일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네이처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이 인류의 욕심은 끝이 없고 목표가 잡히면은 어떻게든 만들어낸다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죠. 보시면은 LED를 이용을 해서도 텍스타일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OLED를 이용을 해서도 불가능할 것 같았더니 정말로 빨래도 가능한 텍스타일 디스플레이 만들고 심지어 이 정도의 고해상도의 텍스타일 디스플레이도 만드는 거를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색깔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죠. 물론 이제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진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같은 디스플레이 만드는 데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걸 만들기 위한 기반은 정말 잘 닦아놨다 지금까지. 그래서 어쩌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향후 10년 후에는 우리가 정말 입을 수 있고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호기심의 시작은 바로 네이처 리뷰 저널에 나온 이 텍스타일 디스플레이 동향에 대한 어떤 논문에서부터 시작된대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텍스타일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텍스타일 컴퓨팅 소자들, 회로 소자들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서, CPU 같은 것도 텍스타일로 만들고 뭐 카메라나 센서 같은 것들, 터치 센서 같은 것도 텍스타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지금 정말 많이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디스플레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걸 봤잖아요. 이제는 정말 의류, 자파 이런 형태의 컴퓨터, 디스플레이를 넘어선 컴퓨터가 스마트 디바이스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정말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일부러 갖고 왔는데 제가 이거 텍스타일 디스플레이 준비하면서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에서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문득 떠오른 게 그렇죠. 요게 바로 스타워즈의 한 장면인데 이 70년대인가요? 스타워즈 처음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보고 여기서 이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라는 게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처음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은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스타워즈 보면서. 정말 앞으로 미래에 이럴 것이다라는 거를 상상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은 결정판이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진짜 이런 게 가능할까? 이 결정판 안에서도 사실은 보시면은 이 보세요. CRT잖아요. CRT 모니터. 그리고 뭔가 이 조잡함 이때는 최첨단의 의미가 이런 복잡한 전자 장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엄청 두꺼운 버튼형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상상의 한계였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폴더블 폰 나올 줄 상상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도 아직 구현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홀로그램도 여전히 갈 길이 멀죠. 그리고 우주 여행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디스플레이 이제는 사실 스타워즈 때 되면은 우주 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되면은 실제로는 이 사람들 옷이 디스플레이일 거야. 모자 아까 그 패션 모자 스톰트루퍼 막 장난 아니야. 열 받으면 빨간색으로 막 색깔 막 달아올라 막. 이 정도는 돼야 진짜 미래인데 이 당시에는 거기까지 상상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 미래는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가지만 인류의 미래가 종종 인류의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단편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보여드린 이 텍스타일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핸드폰이 휘어질 줄 알았고 우리가 언제 스마트폰이 옷으로 직조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정말 앞으로 상상조차 못한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미래 기술들이 또 어떤 게 나올지 그리고 또 그런 게 나온다면 제가 또 다시 한번 랩미팅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텍스타일 디스플레이 혹은 직물 디스플레이 혹은 섬유 디스플레이 랩미팅이었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